지난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저를 요새로 만들고 체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방사 법무실장이 관저를 담당하는 55경비단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답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뒤 경비단은 관저 문을 열어줬고 내란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JTBC가 확인한 그 공문에는 국가 최대 이익인 헌법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군 안에서 불법 계엄을 판단한 첫 공식 문서입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는 공수처를 막았습니다. 경호처가 공수처를 물리쳤습니다. 당시 경호처 파견부대 수방사 소속 5호경비단 병사들의 부모는 자식이 윤 전 대통령만을 위한 인간 방패로 동원된 것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총알바지죠 그게. 거기를 총알바지가 그게 쓰고 있냐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열흘 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또다시 경호처로부터 체포조 진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5호 경비단장은 원 소속 부대인 수방사의 법무실장에게 공수처를 들여보내야 하는지 묻는 질의공문을 보냈습니다. 수방사 법무실장은 같은 날 곧바로 회신 공문을 보냈습니다. 체포영장은 헌법과 형소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국가 최대의 이익인 헌법 수호를 위한 법원의 영장 취지가 확인됨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신속히 협조하고 출입을 승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날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또다시 관저 앞을 막아섰지만 소속 부대 법무실장의 명확한 공문을 받은 5호 경비단은 체포조의 진입을 막지 않았고 관저 문을 열어줬습니다. 덕분에 공수처는 5시간 40분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공문을 확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군대 내 최초의 판단이 담긴 문건으로 윤 전 대통령 체포작전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당시 수방사 법무실장은 이 공문을 사령관의 결재 없이 스스로 정결 처리해서 보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윤 전 대통령 체포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은 최근 진급 대상에서 이 법무실장을 배제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신상필벌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수방사 법무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적어보낸 공문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바로 전날인 지난해 1월 14일 사령관 결재 없이 스스로 전결 처리해서 보냈습니다.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이전 사령관뿐 아니라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내 세력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답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12월 3일 날 국회 진입작전할 때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 받았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공소 제기돼 있어서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게 좀 제한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 석 달 전으로 기소는 물론 신병 확보조차 안 된 상황. 이런 때 직속 상관인 당시 사령관과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담아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는 전결로 체포 협조 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계엄 가담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내란을 막은 사람들은 포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 또는 일선 장병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오히려 포장해야 된다. 그러나 군은 지난 대령 진급 심사에서 해당 법무실장을 배제했습니다. 지난해 육군 법무관들에 대한 진급 추천권자는 12.3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당시 육군 법무실장이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